자, 이번 시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413쪽 신간회 조금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편 들어가야죠. 자, 413쪽 신간회입니다. 신간회는 우리가 저번 시간 말미에 1927년 민족 유일당 운동이 결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신간회 배경 한번 볼게요. 국내에서 배경 60만 세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치론의 등장. 이 자치론은 누구예요? 타협적 민족주의. 그렇죠? 자, 그리고 치안 유지법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체를 만들 수 있었다는. 자, 니은번 국외 제1차 국공학작의 성립. 그래서 1924년. 그래서 1924년에 충격을 받은 1926년에 안창호 선생은 북경에서 촉성회를 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배경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삼부통합운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다 민족유일당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민족유일당 운동의 바로 직전 활동이 뭐였어요? 1926년 60만 세 운동. 그렇죠? 자, 계기 볼게요. 조선민흥회를 조직합니다. 1926년 조선민흥회. 그래서 서울청년회 사회주의. 그렇죠. 그리고 조선물산장려회가 민족주의인데 지금 결합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을 해서 조선민흥회를 만들었고요. 정우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타입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을 했다라는 것. 자, 니은번 보시면 그 결성 엄청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조직 회장이 이상재. 그리고 이제 1928년에 상황을 좀 보자라고 하면 전국 지부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전국 지부가 143개. 자, 요렇게 많아졌던 것이 이제 신간회예요. 그러니까 신간회는 게다가 또 합법단체예요. 최대 항일운동 합법단체입니다. 합법단체니까 어이가 없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건데 지금 보세요. 일본 놈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사회주의란 말이지. 사회주의자를 잡으려니까 어떻게 짜증나는데 이 신간회를 만들었어요. 일본 놈들이 쓱 가죠. 그래서 야 얘들아 니들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하고 합쳤다며. 그렇죠? 그래? 어떻게 알았어?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니들 조금 도와줄게. 왜? 우리는 문화적으로 통치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볼래? 그래서 합법을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신관에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국 지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합법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합법 단체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 했죠? 광주학생항일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광주학생항일 운동을 했을 때 그 지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지원을 해가지고 변호사 입장에서 딱 얘기하니까 순사가 꼼짝을 못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괜찮네. 그러면서 승낙을 하면서 최대 합법단체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일본 놈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이 사회주의계가 제일 짜증나거든요.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들은 애들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잡을 수가 없어. 근데 합법단체를 만들면 어떻게 얘들이 슬금슬금 양지로 올라와.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딱 올라왔을 때 다 거의 모였으면 싹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망타진을 하겠다라는 계획하에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많이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강령을 보면요. 정치적 경제의 각성을 촉구하고요.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합니다. 민족의 단결 뭐예요? 사회주의, 민족주의. 단결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기회주의를 일체부의. 기회주의가 누구예요? 타협적 민족주의죠. 친일 절대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 강령만 딱 봐도 신간의 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활동은 민중계몽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 넘겨보세요. 414쪽에 보시면 자, 노동운동, 농민운동 이런 것들 지원합니다. 그래서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런 것들 지원하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 조사당을 파견을 해요. 자, 해체를 하는데 이 신간에는 이제 해소를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해체라는 것은 이제 제3자가 땅 쳤을 때 해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을 해체한다. 그리고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없앤다라는 걸 해소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해체, 해소 뭐 같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소한다가 원래 맞는 표현. 그래서 해소는 1931년에 해소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민족주의, 사회주의죠. 자 그러면 이들이 단체를 만들었으니 이 수뇌부하고 아래 요 부서들이 이제 나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위의 세력은 민족주의예요. 아래 세력은 사회주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민족주의가 똘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전화를 받아요. 내근직이죠. 무슨 일 있다고요? 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아래에 이제 전화를 하죠. 야, 저기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돼? 저기서 농촌 운동. 그러니까 소작쟁이가 생겼대.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뛰죠. 그러면 민사회주의 애들은 목숨 걸고 밖에서 뛰는데 얘들은 지금 노닥거리고 안에서 노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야 니들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막 그러고 전화 갔다 왔어요. 야 좀 가서 해주면 안 돼? 싫어. 내가 왜 네 지시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갈등이 좀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 민족주의 이 합법단체죠. 그러니까 누구 만나요? 조선총독부 관리들 만나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니까 친일하고 있네. 우리의 강령이 뭐야? 친일파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친일파하고 있어. 엉망진창이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안 되겠다. 우리가 회의하자. 이거 깨버려야겠다. 사회주의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민족주의 놀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 잘하자. 안 돼. 깰 거야. 그러면서 결국에 깨진 것이 이제 신간의 해소입니다. 그런데 이 신간의 해소의 이면에는 뭐냐면 코민테른의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자, 이 코민테른이요. 국제공산당 기구죠. 자, 신간회가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보니까 코민테른이 지시를 했어요. 자, 코민테른이 뭐라고 했냐면 자, 그 중국을 봐라라는 거죠. 중국을 봐라. 그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다 연합을 해서 반제국주의와 투쟁하고 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힘을 모을 수 있는 노선과는 상관없이 힘을 모아라 라고 코민테른에서 전 세계 공산당들에게 다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코민테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시작되고 이렇게 된 건데 이 국공학자기에 중국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사회주의, 그 민족주의의 배신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친구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민테른에서 자 화가 났죠? 생각을 달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잠깐 착각했는데 이 민족주의 놈들은 역시나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놈들이다. 이들과 같이 힘을 그 노선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런 단체가 있으면 바로 깨버려라. 이런 노선 변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도 한몫을 했던 거지요. 우리도 갈등 기분 나빠했는데 잘 냈다 그러면서 깨버리는 것이 신간의 해소예요. 자, 이 4번에 볼게요. 사회경제적 민족운동입니다. 양괄호 1번에 이제 사회경제 분야에서 엄청나게 활동이 많은데요. 보세요. 1920년대는 뭐가 다 들어가냐면 웬만하면 사회주의계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1920년대 굉장히 많은 농민운동, 노동운동, 농민, 노동,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여성,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뭐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청년운동도 있고, 소년운동도 있고, 학생도 있고, 소년도 있고, 그렇죠? 다 들어가요 여기에 다 모든 게 사회주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1920년대 초반은 자, 그 농민과 노동운동 요거 한번 보면 1920년 초반은 생존권 투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 소장료 너무 비싸요. 내려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1920년대 후반에 가면 사회주의가 싹 들어가거든요. 이제는 막 투쟁을 해요. 악독지주 물러가라 막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격해지는데 그 원인은 사회주의의 유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 웬만하면 다 사회주의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414쪽에 4번의 사회경제적 민족운동인데요. 기억번 여성운동을 좀 보자라는 거죠. 자, 그 여성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근우회예요. 1927년 근우회가 있는데 이 근우회는 신간의 자매단체 역할을 했었던 게 근우회입니다. 이 신간회에서 다 해요. 그래서 뭐 농촌운동이든 막 지원을 하는데 하나 못하는 게 여성운동입니다. 단체가 많다 보니까 여성운동에 참여하면 신간회에서 막 그 성추행하세요 막 이런 일도 있고 막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게다가 또 너무 격하고 그러니까 여성운동에 참여를 못했는데 이때 근우회가 만들어져요. 근우회 그래서 1927년에 근우회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이거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유일당 운동이면서 최대 단체였잖아요.
여성들의 민족 유일당 단체가 만들어진 그것이 근우예요. 그래서 시험 잘 나오는 것이고 이 근우에는 신간의 그 자매 단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 관련된 일은 신간에서 연락을 해요. 근우야 좀 도와줄래?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가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근우예요. 그래서 시험 잘 나옵니다. 자, 니은번은 이제 소년 운동인데요. 천도교 소년회가 있습니다. 천도교는 그 손병희가 동학을 개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병희가 사위가 있는데 이 사위가 방정환이에요. 그래서 이 방정환한테 이 사위야 너는 요거 맡아서 한번 해볼래? 그래서 소년지부를 띄워줘요. 그게 천도교 소년회인데 이 방정환이 주도를 하고 어린이날 제정해요. 1922년 어린이날 제정을 하고 어린이 잡지도 발간을 합니다. 자, 조선소년연합회인데 이것은 이제 조선소년연합회는 1927년에 만들어지는 단체고 보통 1927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다 뭐예요? 민족 유일당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들의 민족 유일단 운동 그게 뭐냐? 조선소년연합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27년. 자, 전국적인 조직체로 결성이 됩니다. 자, 디귿번 청년운동인데요. 그 두 번째 거 조선청년 총동맹 1924년 거 요것이 청년계의 민족 유일당이에요. 자, 리을번 형평운동이 있는데요. 형평운동. 자, 이 형평운동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1923년에 진주에서요. 진주에서 이학찬이 운동을 하는데 자, 이 형평운동은 뭐냐? 딱 봐도 공평 뭐 이런 단어 같죠? 그렇죠? 백정들의 신분해방 운동입니다. 자, 당시 일제강점기인데요. 일제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축업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육계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백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차별을 해요. 그 일제강점기 이제 애들 그 학적부 있잖아. 이름 위에 막 빨간 점 찍어놓고 그리고 도한이라고 기재를 해놓고 도한이 뭐예요? 이 백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한이라고 기재를 해가지고 쟤네 아버지는 그 천한 백정의 자식이야 그러면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정들이 열받죠. 그러니까 진주에서 이학찬이 조직을 하는데 그것이 조선 형평사입니다. 자, 조선형평사 1923년 진주에서 이학찬이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형평사는요, 1923년에 신분을 해방하기 위한 신분해방 운동의 성격이 있었는데 1928년 가면요, 이 신분해방을 넘어서요, 민족투쟁을 합니다. 뭐예요? 그 항일투쟁 있죠? 그래서 일본 놈들 물러가라 이런 쪽으로 가요. 근데 이제 일본 놈들이 회유를 해요. 자꾸 회유하니까 1936년에 친일단체로 변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쪽에선 시험이 안 나와. 그래서 요것만 나와요. 조선형평사는 1923년 백정들의 신분해방 운동으로서 진주에서 이학찬이 조직을 했는데 이것이 1928년 그러니까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 항일투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입니다. 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자, 농민운동 소작쟁이라고 써놓으세요. 소작쟁이. 자, 배경 일제지주의 수탈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일본 지주는 당시에 소작률을 한 80%를 헤쳐먹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80%를 해먹어요. 열받네. 자, 소작쟁이 당시에 80%의 소작률을 먹으니까 소작료는 그 소작이는 몇 프로 가지고 20% 가지고 말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920년대 초반에 생존권 투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소작률을 좀 낮춰달라라는 쪽 운동으로 가요. 그런데 말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1920년대 후반으로 가면요. 그러면 이제 항일투쟁 쪽으로 색깔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이쪽에 뭐가 들어가? 사회주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회주의계가 들어가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이것이 일본 놈들이 이랬구나 그러면서 화살을 글로 돌려버리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 물러가라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 20년대 초반으로 가는 거. 30년대로 가면요. 아주 그냥 빨간색으로 띄어버립니다. 적색이 들어가면서 적색 노동조합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막 일본 놈들이 얘기하는 거죠. 불법이네. 불법이에요. 어쩔 건데. 그렇죠? 막 이렇게 투쟁하는 것.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아래 양보로 2번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동그라미 1번에 농민운동이죠. 소작쟁이.
그래서 니은번에 1920년대 보세요. 내용 생존권 투쟁이죠. 소장료 인하 그리고 소작권 보장. 자, 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415쪽이에요. 암태도 소작쟁이가 나오죠. 외우셔야 돼요. 1923년에서 24년 1년 동안 되는데 전남 암태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사회주의 청년 서태석이 암태도로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 악덕지주 문제철은요. 이놈은 친일지주겠지. 이놈은 80%를 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한다. 그래서 내리자 그랬는데 1923년에 시작을 하는데 전국에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구호물자 해가지고 응원한다 막 해가지고 막 먹을 거 막 싸가지고 막 보내요. 편집 쓰고 서태석 화이팅 막 그러면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보내. 그래서 결국에는 1년간의 투쟁에 40%까지 이 소작률을 낮춰버렸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것이 암태도 소작쟁이 시험 잘 나오고요. 동양축식 주식회사의 소작쟁이도 1924년에 있었다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고, 자 1920년대 후반 디귿번에 나오죠. 두 번째 줄에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조선 농민총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격해지죠. 자 리을번 1930년대 혁명적 비합법적 농민 조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비합법이라는 게 일본 놈들이 이렇게 칭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폭력을 수반하는 항일투쟁으로 변모해 버려요. 자, 동그라미 2번 노동운동입니다. 노동쟁이죠. 일제차별, 그래서 열악한 노동환경, 사회주의 사상 유입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농민운동도 노동운동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역시 똑같아요. 1920년대는 생존권 투쟁인데 1920년대 후반으로 가면 이 그 항일투쟁으로 변모하는 것이 역시 노동쟁이. 자, 노동쟁이입니다. 니은번에 보시면 1920년대 생존권 투쟁이죠. 그래서 노동 시간을 낮춰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지만 그 아래에서 보시면 사회주의 영향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운동을 하고요. 자, 대표적인 게 영흥 노동자 총파업이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에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뭐냐면 1929년에 있었는데 이 원산에 라이징 선 모르셔도 되고 이 석유회사가 있는데 이 석유회사에서 그 노동자가 힘들어서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있었나 봐. 근데 이제 감독인이 거기서 뭐 놀고 있어 이놈 새끼 막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한테 좀 놀고 쉬었다 합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덤벼 그러면서 두드려 팼는데 요것이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일본인 감독자잖아요. 일본인이 한국인 노동자, 한국인을 두드려 팼다. 이걸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929년이잖아요. 사회주의 쫙 들어갔을 때잖아요. 원산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항구에 모여가지고 그걸 그냥 막 진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박살 내버린 것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시원시원하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죠. 1920년대 조선노동 공제회가 있었어요. 이것이 그 소작쟁이 노동쟁인데 지금 이걸 해드릴 건데 1924년에 조선 노농 총동맹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에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 노농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고 이제 단체가 분화되는 것이 1927년이에요. 1927년에 조선 농민 총동맹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조선 농민이니까 이제 그 노동자 그렇죠. 그래서 노동 총동맹이 조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1930년대 가면 무력 투쟁으로 갑니다. 그래서 비합법이지요. 그래서 적색 농민조합. 그러면 이쪽은 뭐겠어요? 적색 노동조합으로 변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이렇게 농민 노동. 그래서 노동 그리고 여기 뭐예요? 농민. 그래서 노농 그렇죠? 이렇게 됐다가 농민 그렇죠? 분화되고 노동 분화됐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에서 분화가 되었다라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사회주의가 들어가면서 이제 격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415쪽에 문화편 들어갈게요. 문화편. 자, 한글을 연구합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한번 했었어요. 국문연구소죠. 국문연구소 몇 년이에요? 1907년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국어연구 기관이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주시경, 지석영 이분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1920년에 조선어 연구회가 있었어요. 21년 각야날 이것이 한글날이고 그리고 잡지 한글을 간행을 했다라는 거. 자, 동그라미 3번에 조선어학회인데 1931년에 만들었고 조선어학회는 1931년부터 42년까지인데 여기에서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자, 조선학회 사건은 1942년 일본 놈들이 이걸 저지른 건데 보세요. 자, 1931년 무슨 통치예요? 일본에서 민족 말살 통치를 한단 말이지. 민족 말살 통치를 하면서 금지시킨 것이 우리말, 우리 글이에요. 근데 우리말 그렇죠? 조선어학회잖아. 그러니까 조선어를 공부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뭘 만들어요? 표준어 이런 걸 만든단 말이야. 표준어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를 만들고 있어요. 게다가 국어 대사전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이 사실을 일본 놈들이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주 목숨 걸고 하는구나. 맞아요. 이때 당시에 국어와 국사는 역사, 지리 이런 것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들이 민족을 죽이려고 했고 법으로 다 금지시켰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예요. 자, 이 국어대사전 미친 것들이네. 잡어.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싹 다 잡아요. 그래서 조선어학회 사건 관련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수사를 하는데 이때 고문을 얼마나 심각하게 했는지 이윤재, 한징 이분들이 여기에서 옥사,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조선어학회 사건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자, 광복 이후에 1949년에 이 조선어학회를 계승해서 우리가 만든 단체가 있으니 그것이 한글학회예요. 한글학회.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하나 해 두시고요.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조선어학회에서 활동을 봅시다.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를 제정했고요.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다 체포됐다라는 거죠. 자, 416쪽 볼게요. 한국사 연구예요. 일본 놈들이요. 이제 국어 말살 통치를 하잖아. 그렇죠? 국어 그러면 국사 말살 통치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양괄호 2번 416쪽이에요. 양괄호 2번에 한국사 연구. 동그라미 1번 일제 한국사 왜곡입니다. 그래서 니은번 보면 식민사관을 만들어서 막 주입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조선 식민사관은 그 디귿번 타율성론을 얘기해요. 한국사는 중국사에 종속돼서 전기에 주체적인 발전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은 빌붙은 역사다 이거야. 고구려 시대는 그 원나라 애들한테 빌붙었고 조선 시대에는 그 중국, 명나라, 청나라 빌붙어서 먹고 산 놈들 아니냐. 그러니까 니들 역사는 아주 미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체성론. 한국사는 봉건사가 없었어요. 봉건사가 없다니까. 봉건사는 세계사에서 봤을 때 중세 역사예요. 봉건사가 없다? 어이가 없는 거죠. 왜? 그러면 고대가 우리가 삼국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대 삼국시대 이 계급 사회를 그대로 지금까지 갖고 왔다는 거야. 그 일본 놈들이 이 문호를 개방해서 열고 우리가 현대사회, 근대사를 집어넣어 준 거니까 우리한테 감사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당파성론. 한국인은 항상 분열되고 있다라는 거죠. 니들은 셋 이상 모이잖아. 그럼 꼭 둘이 편먹고 한 놈을 죽여. 니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쳐버리는 공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니은번에 위에 보시면 식민사관 연구단체가 있어요. 이놈들이 이런 것을 막 만들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단체를 만들어 놓고 일본의 그 역사학자,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를 싹 다 집어넣어. 그래놓고 여기에서 연구해라 라는 거죠. 뭐 왜곡하는 거예요. 한국사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왜곡하고 막 그랬던 게 한일합방이라는 이런 단어 같은 거 식민사관을 계속 주입을 해요.
자, 총독부 직속기관 그리고 청구학회 이런 것들이 이 일본 놈들이 한국사를 왜곡하기 위한 단체였다라는 거죠. 자, 그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한국사 연구죠. 민족주의 사학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라는 거죠. 우리 국학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국학은 역사는 어떻게 민족주의 역사관이 있고요. 실증주의 역사관이 있고 경제 사학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민족주의 사관을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박은식 선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박은식 선생은 얘기합니다. 자, 역사는 혼이다라는 거죠. 이 민족혼을 강조하신 분이 박은식 선생입니다. 그래서 한국통사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그래서 한국통사는 일본 놈들이 어떻게 통치를 해가며 우리가 이제 버티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거기에 이제 논설을 해놓으신 거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구한말에는 유교 구신론 그래서 유교가 개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신 분이 이 박은식. 그래서 한국통사 서문에 보면 역사는 나라는 형이고 역사는 혼이다. 형은 형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몸이고 역사는 혼은 여기 있는 거잖아.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신채호 선생은 화랑도의 사상, 난가 사상을 중요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상고사 세 개 다 있죠. 그리고 조선사 연구초를 저수를 하셨고 구한말에는 이제 독사신론이라는 내용을 이제 신문에도 게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러니까 역사 아자는 뭐냐면 나아자예요. 한자고. 비아는 아닐 비, 나아. 내가 아닌 거. 다시 얘기해서 역사는 나와 내가 아닌 사람. 다시 얘기해서 역사는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의 투쟁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이 신채호 선생이에요. 그래서 어디 조선상고사 총론 얘기고. 자, 그리고 정인보 선생은 우리 민족은 얼이다. 역사는 우리 민족의 얼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얼 빠진 놈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얼이 빠지면 사람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선사 연구. 그리고 그 5천년간 조선의 얼. 이런 것들 이제 게재하신 분이 이제 정인보. 자, 그리고 이제 문일평. 그래서 심사상이에요. 심사상. 그래서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대중화에 관심을 갖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민족주의 사관이에요. 자, 그러면 어차피 했으니까 조금 더 합시다.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죠. 역사 학문. 그래서 손진태, 이윤재. 자, 이렇게 그래서 진단학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진단학보. 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친일 단체 그렇죠? 뭐예요? 그 청구학회 이제 대항을 했던 단체가 진단학회다라는 거죠. 자, 백남은 그래서 사회경제사학이에요. 백남은 선생님. 백남은 사회주의 학자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조선사회경제사 일단 책을 보고 조선사회경제사 그리고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식민사관 비판합니다. 특히나 식민사관에서 정체성론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정체성은 니들이 봉건주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백남 선생 사회주의 학자라고 했죠. 막스 베버의 이론, 마르크스의 이론을 이제 얘기합니다. 자, 보자. 원시 사회가 이제 공산주의였다라는 거죠. 공산사회죠. 원시 평등한 사회잖아요. 그렇죠? 원시 사회. 자, 그리고 고대 삼국시대 그렇죠. 노예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고대 사회는 노예제였다. 사회주의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세는 봉건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 세계사에서는 근세로 넘어가면 자본주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대 시대 가면 그리고 미래에 가면 이 자본주의의 병폐 때문에 사회주의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사회주의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봐봐요. 봉건주의가 뭐냐면 예전에 중세 영주가 있죠. 기사가 있어요. 자, 영주와 기사가 있는데 이 영주가 기사에게 땅을 줘요. 이름하여 봉토를 주고 이 기사는 영주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 이것이 중세 봉건주의잖아요. 봉건주의. 자, 이것이 봉건주의인데 원시시대 공산주의. 우리나라 원시시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고대 삼국시에 있죠. 삼국시대 역시 노예제가 있었으니까 맞고요. 그런데 중세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로 갔다 이거죠. 자본주의. 왜? 일본 놈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항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없어요. 백남 선생님 왜 없냐라는 거죠. 봐봐. 이것은 군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가 왜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느냐라는 거죠. 봐보세요. 연산군 폭군이었죠. 내렸어요. 누가? 신하들이. 그리고 다시 중종을 올렸죠. 그리고 충성을 바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험한 왕들이 오면 또 내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군주는 거기에 대한 땅을 줬잖아요. 신하들한테 땅. 그렇죠? 토지제도. 다 되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되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죠? 이게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깨지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주가 땅을 줬는데 신하들이 충성을 안 바치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지면 누가 이겨요? 기사가 이기잖아. 그럼 신하가 이겨요. 신하가 군주를 끌어내는 거예요.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있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일제 식민성을 철저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 백남훈 선생이죠. 자, 그 416쪽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볼게요. 민족주의 사학이죠. 한국사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강조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다라는 것.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문일평. 여기에서 그걸 안 했구나. 이 민족주의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 조선학 운동이 있어요. 조선학 운동 하나 맨 마지막에 써놓으세요. 1934년에 여유당 전서 있죠. 여유당 전서를 간행하자. 이 간행 계기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실학에서 찾는 거예요. 자, 실학에서 우리 주체성을 찾자라는 운동이 이 조선학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조선학 운동을 했었다라는 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신채호 역사는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 얘기했고요. 저서는 독사실론. 그렇죠? 그 아랫줄에 보면 조선상고사 그리고 조선사 연구초. 그래서 묘청의 난을 평가하죠. 묘청의 난은 1000년 내 조선 1000년 내 일대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위인전 을지문덕 이렇게 됐고 박은식 역사는 신이요 나라는 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특징 근대사 연구 유교 구신론 조선 광문의 설립 그리고 저서의 한국통사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가 있어요. 민족 혼을 강조했고요. 위인전 됐고 그리고 이제 하나 이 박은식 선생은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자, 임시정부 있었잖아요. 임정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 다음에 임정의 2대 대통령으로 부임했던 분이 박은식. 그렇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2대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있고 누가?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였잖아. 그때 이제 대통령을 하신 분이 박은식 선생이에요. 자, 정인보 얼사상이죠. 그리고 그 저서의 조선사 연구. 그래서 5천년간 조선의 얼 이것도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문일평이 이제 심사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대중화를 강조했다라는 외워 보자라는 거죠. 자, 은혼. 자, 은혼은 그 은혼식 있잖아요. 결혼 25주년 은혼식. 은혼식에는 신랑이 필요해. 신랑과 말도 안 되지만 이날이라고 외우고요. 일심사상은 뭐예요? 원유대사 일심사상 불교의 대중화였잖아. 불교 일심사상 역사의 대중화. 와, 됐다. 더 이상 못 해드려요. 창피해 죽겠어요. 417쪽 빨리 갈래요. 417쪽으로 갑니다. 417쪽. 자, 디귿번 실증사학이죠. 학자 어떻게 어디서 실증사학 손진태, 이윤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자, 진단학회를 만들고 진단학부를 발간했지요. 진단학회 1934년 진단학회. 혹시 모르니까. 자, 사회경제사학이에요. 목적은 정체성론을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박은식 선생이 비판을 했어요. 자, 특징 유물사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세계사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서 한국사의 보편적 법 발전 과정 규명, 세계사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끼워 맞췄다라는 거죠. 맞죠? 이것이 이제 백남은 그래서 조선사회 경제사 어딨어? 조선사회 경제사 그렇죠? 조선 봉건사회 경제사 이렇게 있고 신민족주의 사학이 있는데 손진태, 안재홍 이분들이 이제 신민족주의 사학이었다라는 거. 손진태, 안재홍. 그래서 특징에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해방 이후 민족주의 사학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했다라고 이렇게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양가로 3번의 종교 활동이에요. 천도교죠. 동학의 후신이죠. 그래서 제2의 3.1운동 계획 이게 뭐야? 60만세 운동이에요. 1926년 60만세 운동 써놓으셔야죠. 자, 세 번째 줄에 잡지 개벽 그리고 어린이 학생 잡지예요. 천도교 잡지 어린이 학생 개벽 다 기억하셔야 돼요. 대종교 나철 정시 그렇죠. 단군 숭배지요. 단군 숭배 그리고 북간도의 어떤 거 중광단 결성 그리고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 외우셔야죠. 이렇게 이제 다 외웠겠죠. 자, 불교 일제 사찰령 언제냐면 1911년이에요. 1911이라고 써놓으세요. 일제가 사찰령을 만드는데 이 사찰령은 뭐냐면 일본 그 조선 총독부에서 이 사찰 있죠. 이 조선의 불교를 총독부에 귀속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별걸 다 하려고 그래. 총독부의 불교까지 우리가 관리하겠다. 우리가 불교도 먹겠다. 이런 얘기죠. 그게 사찰령인데 이때 누구? 한용운 선생이 반대하지요. 그래서 한용운 선생이 끝까지 막습니다. 원불교 박중빈이 창시를 하고요. 실천, 근면, 절약, 성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원불교. 개신교 교육운동을 전개합니다. 사립학교를 막 만들려고 했고요. 자, 그리고 신사참배 거업운동. 이게 언제냐면 1930년대 후반 이후에요. 1930년대 후반에 얘들이 미친 듯이 강요했던 게 뭐냐면 신사참배거든. 이 신사참배 안 된다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했던 것이 개신교. 자, 천주교 고아원 양로원을 성립하지요. 그리고 잡지 경향을 발간하고요. 의민단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의민단도 조직합니다. 그래서 1919년 그 천주교의 뭡니까? 천주교의 군대. 그렇죠? 그리고 됐어요. 자, 양과로 4번은 이제 문예 활동인데요. 1910년대 무단 통치에서 계몽 문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개화 사상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근대적 문명을 전달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계몽 문학이 활발하게 이제 전개가 되고요. 자, 그 어디냐? 자, 한 페이지 넘겨 보세요. 418쪽. 니은번에 1920년대 문화 통치 그때 이제 사실주의 문학 자, 요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신경향파 1920년대요. 문학이 등장을 해요.
자, 이 신경영파 문학은 뭐냐면 사회주의 문학이에요. 자, 그리고 동반문학이 있어요. 동반문학. 동방문학은 뭐냐면 사회주의 사상을 동조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주의가 좋을 수도 있네? 뭐 이러면서 동조하는 느낌을 가는 것이 동반문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국민문학운동. 이런 것도 이제 1920년대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민족주의 문학이에요. 민족주의 문학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주의의 유입 두 번째 줄에 신경향파 문학이 있죠. 이게 사회주의 문학이고요. 이 사회주의 문학이 발전을 해서 카프를 만들어요. 이것이 1925년. 1925년 카프를 조직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카프가 시험에 나와요. 자, 1930년대에는 순수문학과 저항문학이 발전을 했고요. 리얼벌 일제 말기, 그래서 1940년대 가면 친일문학이 등장을 해요. 자, 미은범 작가와 작품인데 근대문학. 그래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게 신체시죠. 신체시. 그리고 이제 민족문학이에요. 두 번째 줄에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리고 한용운의 님의 침묵. 1920년대 동인지가 있는데 이 동인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뜻을 같이 하는 문인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조금씩 이제 단편 소설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내 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동인지인데 창조 김동인, 그리고 폐여 염상섭, 그리고 백조 이상화. 자, 종합작지, 그래서 개벽 천도교, 신경향파 카프를 결성을 해요. 신경향파 카프. 자, 1930년대 순수문학이지요. 그래서 시문학, 동인지, 정지용, 김영랑, 이분들이 이제 순수문학. 서정시가 있었고, 자, 1930년대 저항문학이 있었으니 시문, 그리고 이육사, 윤동주, 이상화. 이육사는 그 264번, 그렇죠? 그 일본 놈들이 적어놓은 죄수번호가 이제 이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육사인데, 이육사는 의열단에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광주학생 한일 운동에도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옥고를 치르신 분이 이육사예요. 자, 일제 말기 친일문학인데, 친일문학은 최남선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선의 일본화가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당면 과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광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장기가 날리는 곳이 내 자식들의 일터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친일문학으로 이제 변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복 이후에 우리가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여기에 이제 걸려요. 그래서 이제 체포돼서 구속하고 수사하게 되는데, 뭐 그때 가서 또 하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예술활동, 음악, 가곡에서 보시면 안익태 애국과 홍남파의 봉선화, 현재명의 고향생각, 이때 이제 나왔구나, 그렇죠? 동요 윤극영의 반달, 고향의 봄. 미술에서 보시면 이중섭의 서양화, 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혜석도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 나혜석도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고, 이중섭은 소지요. 자, 연극 보실까요? 자, 두 번째 줄에 1920년대 이후에 마지막 줄에 토월회가 있고 극예술연구회가 있어요. 그래서 극예술연구회, 자, 이들이 연극한 것이 유치진의 토막, 이런 것도 있었고. 자, 그러면 하나 더 적어놓자. 마지막에 민족문화 수호, 문화재. 수호천사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전영필 선생입니다. 이 전영필 선생의 호는 뭐냐면 간송이다. 그래서 간송미술관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성북동에 간손미술관이 있는데 이 전영필 선생은 당시에 부자였다라는 거죠. 엄청난 부호였는데 이 양반은 뭡니까? 일본에 나라를 뺏기고 나서 일본 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문화재예요. 우리 문화재 막 경매에 붙여요. 헐값에. 그 사실을 알고 마당새를 부릅니다. 돌쇠 일로 와봐. 저기에 그거 있는데 그 경매 나왔으니까 그거 사와. 아, 그 저 봐야 마님 돈이 없는데요. 아 그래? 탁 던져주죠. 뭐 저쪽 집 팔아서 사와. 그래서 사와요. 마님 또 돈 탁 주고. 그래서 집 가진 돈을 다 그 경매에 붙여가지고 그걸 사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상감청자, 우랑무늬 매병 이런 것들 전형필 선생님이 갖고 와서 우리가 이제 여러 교과서나 이런 것들에서 볼 수 있게 된 거고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활동을 안 하셨으면 우리가 일본 책에서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전형필 선생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간송미술관 이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라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그 책 사료 우리 시험에서 사료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사료 잘 보시고요. 문제를 하나 봐볼까? 자, 425쪽. 다음 2번 문제. 다음 독립운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3.1운동 1919년 고종황제가 승하했죠. 자, 그 인산이에 맞춘 것이고 니은번 60만세 운동 1926년 순종 황제가 승하하면서 그 인산인에 맞춘 운동이죠. 자, 디귿번 광주 학생항일 운동 언제? 1929년. 그렇죠? 자, 1번 기억 3.1 운동은 비폭력 시위에서 무력 시위로 확대되어 갔다. 그렇죠? 1번 정답. 자, 2번 니은 이후에 60만세 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었다. 아니죠. 3.1운동 이후죠. 기억번이 맞아요. 틀렸고. 자, 동그라미 3번. 니은과 디귿으로 인해서 일제는 식민 통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꿨다. 기억 이후에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꾼 거잖아요. 자, 4번. 시기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식이죠. 틀렸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는 풀어 보시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 꺼내시고 그거 이제 한 번씩 다 풀어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마무리는 우리가 기출 문제로서 마무리합시다. 우리 조금 쉬었다가 기출 문제 풀어봅시다.